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음운의 변동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요, 교체를 배웠고요. 그리고 탈락을 배웠습니다. 교체가 음운 변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마지막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교체와 탈락에 대해서 한 번씩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요, 교체와 탈락에 이어서 첨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축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지는요, 지난 시간이 4쪽이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3번은 첨가고요. 4번은 축약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제가 만들 겁니다. 첨가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첨가의 종류는요, 1번에다가 반모음 첨가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반모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게 반틈은 모음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반틈은 모음이라는 건 반틈은 자음이란 뜻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반자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반모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현상. 앞에 거 어려우면 다 생각하시고요.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현상. 선생님, 이거 그냥 인데 이게 왜 반모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위에 요 점 하나 있죠? 요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예요. 이겁니다. 이가 아니고요. 위에 꽃가루 씌워서 요게 반모음의 표시예요. 반모음 이가 첨가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야가 있고 여, 요, 유 있을 겁니다. 이거랑 아, 어, 오, 우 이게 무슨 차이인고 하니 여기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면은 야가 되는 거예요. 어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면 여가 되는 거고 오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면 요가 되는 거고요. 우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면 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얘들이 합쳐져서 얘가 되고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국어 문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음운의 변동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대부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 네 가지 경우, 딱 네 개의 경우에 한정지어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은 이 네 개만 외워두면은 끝이란 얘기입니다. 반모음 첨가 현상은요. 딱 네 개밖에 없습니다. 외우세요. 뭐 안 외워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피어라고 발음될 수도 있지만 피여라고 발음돼도 인정. 되어로 발음될 수도 있지만 반모음이 첨가된 되여로 발음되어도 인정. 이오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이요 반모음이 첨가된 이요도 인정. 아니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니요도 인정. 이 네 개의 경우에 대해 이 네 개의 경우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게 반모음 첨가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음 이가 첨가된 발음 본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해주는데 이 네 개의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이 약간 신경이 쓰여요. 이거 기출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니은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 이어서 니은 첨가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선수 중에요. 이성열이란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노장 선수인데 이성열이라고 읽는 사람보다는요. 빨리 발음하면
성렬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니은이 없었는데 니은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를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요. 김영권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발음하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김영권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골키퍼 중에서요. 구성윤 선수가 있는데요. 구성윤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구성윤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 반모음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 야, 요, 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열, 여가 있죠. 김영권, 여가 있죠. 구성윤, 유가 있죠. 반모음이 이런 성체소와 결합할 때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앞에 자음이 있고 뒤에 반모음이 있죠. 반모음이 결합된 것이 있습니다. 여, 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의 우리 학습지에서의 예는요. 솜니불 니은이 첨가됐죠. 눈요기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냥 발음해보면 됩니다. 니은이 첨가된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따 기출문제를 소개할 테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음 이런 경우도 있고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이소리가 첨가되어 니은이 발음되는 경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코날입니다. 근데 코날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잘 없어요. 콧날이라고 발음하죠. 본능이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니은이 첨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이 몸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죠. 잇몸 여기서 니은이 발음이 본능적으로 첨가가 돼요. 이런 경우를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란 뭐냐면요. 이 밑에 어려운 설명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이에 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코물나요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콧물나요 됩니다. 니은이 첨가가 돼요. 학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코하고 물이 결합했는데 왜 니은이 생기는 거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에 소리가 있구나. 이 사이에 소리가 존재하는구나. 이 사이에 소리가 존재한다. 그거를 보고 사이에 있는 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손등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등이라고 발음해요. 이상하죠? 이 사이에 우리가 안 보이는 어떤 소리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손등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손등이라고 발음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소리가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가 있는데요. 넷가 대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가가 결합한 단어잖아요. 근데 네 천자 물이 흘러갔는데 네 가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발음할 때 본능적으로 넷가가 될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소리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요. 지금 이야기하면 수업을 안 들을 테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선생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은이 첨가가 된다. 니은이 첨가가 된다. 이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 뭐 니은이 첨가될 수도 있고 니은이 첨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람들은요. 기출문제 파일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기출문제 8번 그리고 13번
그리고 21번 이런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축약입니다. 축약은요,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약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중견수 수비를 보고 있는 박혜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박혜민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혜민이라고 발음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읗이 문제인데요. 히읗이 기역과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하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각각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난다. 이것을 자음 축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센 소리 대기 혹은 자음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아주 가장 비근한 예고요. 그 2019년 시즌에 굉장히 불명예 은퇴를 했던 박한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요. 기역과 히읗이 결합해서요. 박한이라고 키읔이 되었죠. 기역과 히읗이 결합해서요. 두 개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축약이라고 합니다. 축약 문제는요. 굉장히 많아요. 기출문제 6번도 있고요. 그리고 11번도 있고 15번도 있고요. 그리고 19번, 22번, 24번, 25번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축약 문제는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첨가와 축약에 대한 설명은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이때까지 음운 변동을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은요 크게 교체와 탈락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교체에는요 비음화가 있고 그리고 유음화가 있었죠. 그리고 국의 음화가 있었고요. 네,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소리 되기. 교체에 가장 많은 음운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에는요, 네,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모음 탈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음 법칙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 했던 첨가와 축약에서는요, 첨가에서는요, 아까 제가 봤던 반모음 첨가가 있었죠. 피어, 되어, 이요, 아니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은 첨가가 있었습니다. 축약에는 거센 소리 대기, 네, 히읗과 결합해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우리 교재의 축약의 예로 나와 있었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와 그리고 형성평가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